만물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보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몽유도 원도에 담긴 사연. 아니, 이게 누구요? 반갑소. 안평대군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박팽년을 우연히 만나 같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복숭아 나무 수십 그루가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층층의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깊은 골짜기에서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으로 보기 아름답고 듣기 좋은 풍경이었기에 두 사람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여러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데 어디선가 노인이 나타나서 갈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휘어져 골짜기에 들어가면 도원이라오. 도원은 도연명의 도와 옹기에 나오는 경치 좋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평대군과 박팽년은 노인이 가르쳐준 길로 계속 걸어 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복숭아꽃 만발한 도원은 그야말로 꽃천지 낙원이었습니다. 꽃잎은 눈송이처럼 날리고 향긋한 냄새는 코끝을 자극하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국에 온 듯한 황홀감에 빠져 그 정취를 한껏 만끽했습니다. 그러다 꼭 끼어 느닷없는 닭구름에 잠을 깬 안평대군은 꿈이 워낙 생생한 탓에 한동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1447년 4월 20일 밤과 이튿날 새벽의 일이었지요. 안평대군은 아침을 먹은 후 당시 이름난 화가 안견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풍경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평대군 자신도 글과 그림에 능했지만 산수화에 관한 한 안견의 실력을 더 높이 평가했기에 그랬습니다. 간밤에 박팽년과 함께 무릉도원을 노니는 꿈을 꾸었소.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이다. 아름다운 꽃들이 지기 전에 그 풍경을 그려주오. 도연명이 말한 무릉도원을 보신 것이군요. 그런데 어찌 제게 청하시는지요? 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재주를 타고나지 않았소. 그 마음의 눈으로 그려주오. 안견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들은 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이에 안평대군은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여기저기 곳곳의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견은 바로 착수하지 않고 먼저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그 풍경을 더듬어 걷고 상상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구나. 안견은 비단을 펼쳐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자기의 예술적 재능을 인정해주는 안평대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3일 동안 심혈을 기울인 끝에 그림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안견은 그림의 전개 방향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두루마리 그림의 경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감상하게끔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에 따르려면 현실 세계를 오른쪽에 그리고 걸어 들어가서 보게 되는 무릉도원을 왼쪽에 그려야 합니다. 하지만 안견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왼쪽 현실 세계에서 오른쪽 낙원으로 이어지도록 그렸습니다. 이는 안평대군이 두루마리를 풀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무릉도원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파격이었지요. 내가 꿈에서 본 그대로 그리다니 과연 신필이로다. 안평대군은 안견이 그려온 그림을 보고 또 보며 연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안평대군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림의 제목 몽유도 원도를 적고 소감문을 썼습니다.
조선 최고 명필로 소문난 안평대군의 글이 조선 최고 화가의 그림에 더해지는 순간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명작 목류도 원도가 완성됐습니다. 안평대군은 자기 집을 수시로 드나드는 문인들에게 목류도 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 김종서, 최양 등 당대 유명 인물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꿈에 동행한 박팽년을 비롯해 성삼문과 신숙주를 포함한 조선 최고 문인 21명이 그림을 칭송하는 찬시를 적었습니다. 이로써 조선 최고의 시, 서, 화가 어우러진 명품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목류도 원도를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세로 38.7cm, 가로 106.5cm 크기의 수묵 담채화입니다. 삼봉우리는 목으로 그려졌고 복숭아꽃 잎은 연분홍색 위에 금채가 더해져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각각의 경치는 분리된 듯 싶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어 따로 또 같이 어울립니다. 왼쪽 도입부의 현실 세계와 오른쪽 이상 세계의 풍경이 대조적이며 삼봉우리에 둘러싸인 도원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임을 나타냅니다. 웅장한 산세와 환상적인 낙원은 신선 세계 같은 느낌도 풍깁니다. 또한 왼쪽 아래에서 사선으로 점차 올라가도록 구성된 배치는 감상자에게 산길을 걸어 이상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을 안겨줍니다. 목류도 원도는 그림은 물론 서예와 문학사적으로 가치 높은 예술품입니다. 규율과 절제가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상향을 잘 나타낸 명작이고요. 또한 목류도 원도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회화 가운데 연도가 가장 오래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유출되어 현재 일본 텔리 대학교에 있습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편 이 이야기는 풀과 바람 출판사의 어린이를 위한 한국 미술사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